안녕하세요. 이인서입니다. 오늘은 BX 그리고 브랜딩, 브랜드 디자인, 로고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BX 디자인이나 아니면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단어들이 마구 혼재되어서 사용되어 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BX 디자인이 뭐야? 이러면서 잘 모르지만 뭔가 기업에서 BX 디자인 팀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BX 디자인이나 아니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 로고와 심볼 그리고 타입페이스의 의미를 좀 알고 계시나요? 이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어떤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고를 보시면 이 전체를 우리는 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타입페이스를 로고 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입페이스의 타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을 심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고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하나를 디자인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로고를 하나 디자인을 하고 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풀어가는 과정이 뭐 명암이 가장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의 뭐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패키지 디자인도 있을 것이고 웹 디자인도 있을 것이고 모바일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로고 디자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화면에서 보는 요 화면에 있는 디자인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고 디자인에 그냥 적용 사례를 보여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명암 위에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은 명칭은 BX 디자인 혹은 브랜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디자인한 것을 보면은 지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로고와 명암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옆에 있는 화면은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화면처럼 그냥 로고에 그다음에 뭐 메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간판 같은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어플리케이션을 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로고 디자인만 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요. 로고와 함께 그래픽 모티브, 지금 보시는 어떤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아니면 컬러, 그래픽 모티브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모티브라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어떤 이 지금 보이는 이 상징 심볼을 뭐 이렇게 패턴화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패턴화 시켜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모티브는 심볼을 패턴화 시켜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심볼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저는 그래픽 모티브라고 한다면 뭐 지금 보는 거와 같이 일관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서체 그리고 레이아웃 그 다음에 컬러 이런 요소들이 같이 사용됨으로써 어떤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일관된 일러스트레이션이 여기서는 그래픽 모티브로 활용이 돼서 뭐 포스터나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로고라는 것은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요즘에는 다 디자이너에게 로고를 다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로고를 만드는 것은 어떤 다른 곳과의 어떤 차별점? 다른 곳 말고 우리 것의 어떤 다른 곳과 식별될 수 있는 차별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옛날에는 어떤 뭐 가문의 문장 아니면은 공예품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로 어떤 상징적인 요소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사용되어 왔던 로고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 체제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한 제품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기업들은 그 같은 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만의 어떤 정체성이 필요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마케팅 활동이라던가 광고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로고 디자인에서 브랜드 아이덴티티, 브랜드 디자인으로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로고 디자인 하나에서 이것들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여 모든 매체에 다 이제 함께 사용이 되는 거죠. BX 디자인은 구글링을 해서 좀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네이버에서 UX 그리고 BX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브랜드에 대한 사용자 경험 중심의 브랜드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BX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BX라는 단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편화되면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BX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약간 보통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BX라는 단어보다는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면은 브랜드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이너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 BX 디자이너라고도 하는 곳도 있고 좀 이제 오래된 방식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로고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BX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로고 디자인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 로고 디자인과 함께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픽 모티브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픽 모티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이라던가 패턴, 그래픽 요소, 컬러, 타이포그라피, 레이아웃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관된 레이아웃이라던가 서체 이런 것들이 사용됨으로써 정체성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어떤 브랜드 활동들이 시작되고 브랜드 활동들이 시작되면서 로고 디자인들이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웹이라는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웹이라는 매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라데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으로 변화한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이 많이 되었다면 웹사용 같은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그라데이션을 많이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로고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던가 아니면 구글, 윈도우 이런 데에서 플랫 디자인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에서도 당연히 아이콘들이 그라데이션이 많이 있는 것에서 플랫한 디자인으로 전부 다 변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플랫 디자인이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왔고 그리고 로고는 스마트폰에 맞게 심플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로고를 상징하는 로고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 로고들이 변화함에 따라서 많은 매체 안에서 그 로고 외에 그래픽 요소 모티브들이 변화하면서 매체에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08년도, 2010년도 요쯤에서 이제 또 한때 유행하기 시작했던 디자인이 플렉서블 아이덴티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IT 미디어 랩에서 처음 플렉서블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고 로고가 다 움직일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BX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첫 번째는 이 의미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로고 디자인만 진행을 하고 BX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로고 디자인은 그냥 로고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BX 디자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고요. BX가 되려면 로고만을 넣어가지고 일관된 경험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용자들이 만약에 패키지나 아니면 명함, 쇼핑백, 모바일, 웹 이런 것들에서 모두 브랜드를 일관된 아이덴티티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 매체에 이 브랜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충실히 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BX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고 디자인을 이제 가장 첫 번째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는 어떤 브랜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고 안에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만 디자인을 하면은 로고 안에 많은 의미를 담지만 지금은 어떤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던가 타이포그라피 그리고 사진의 톤 앤 매너 그 다음에 어떤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재질 이런 것들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모두 잡기 때문에 로고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가지고 로고를 복잡하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트렌드랑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고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산업이나 아니면은 좀 작은 브랜드들 그 로고의 활용도가 다양한 매체에 사용되지 않고 아니면 가게에서만 인쇄물에서만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로고의 복잡성이 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에서 활용이 될 경우 로고의 복잡성이 심해지면은 모바일에서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디자인을 진행을 할 때에는 로고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와 함께 어플리케이션에 같이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래픽 모티브를 항상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BX 디자인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많이 하는 실수들이 있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요즘의 트렌드랑 맞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 디자인을 하면은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BX 디자인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